아우야 잘 익었다 먹어. 땡큐 땡큐. 짠! 짠. 먹었다. 고생해. 공장이 옛날에 지어져가지고 땅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 땅을 기계로 팠다가는 오래된 케이블이 끊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 아니 그럼 어떡해? 아 그래도 공기는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어떡하긴 뭘 어떡해.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가지고 맨손으로 하나하나 다 팠잖아. 그것도 1000명이나 모여가지고. 응? 그게 말이 돼? 고고학 발굴하는 것처럼 손으로? 그것도 1000명이서? 어쨌든 우리가 그 힘든 걸 해냈다 이거지. 대단하지 않냐? 그 상황 속에서 그걸 손으로 팔 생각을 했다는 게? 내가 중동에 있을 때 말이야 차로 사막을 걷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야. 배는 고파 죽겠는데 늦으면 절대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발로 운전했지 뭐. 발로 운전하면서 밥도 먹고 양치질도 하고 못하는 게 없었다니까. 또 발로 운전하는 거 아니지? 지금 그랬다면 큰일 나지 이 사람아. 야, 내가 아프리카에서 근무할 때 업무 메일 하나 보내려고 내가 산을 2시간 반 동안 올라갔거든? 메일을 보내고 나서 줄을 딱 봤는데 캄캄한 거야. 아무리 길 찾아도 길이 보이지가 않아. 또 한 번은 고속도로를 가는데 앞에서 테러범들이 총기를 쏘고 난리가 난 거야.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내가 동남아에서 근무할 때 밀림에 딱 들어갔는데 호랑이가 딱 나타난 거야. 우리 주변을 어슬렁 거리다가 갑자기 오른쪽을 향해가지고 쫙 고개를 돌리는데 내가 남극에 갔을 때 말이야 호흡판에서 곰하고 딱 마주친 거야. 내가 살라고 죽은 척 하는데 곰이 근데 남극에 곰이 있나? 곰이 남극에 살아요? 야 이 사람아 이 곰이 있다면 있는 거지. 뭘 그렇게 토를 달고 그래. 남극에 곰이 어떻게 있어 이 사람아? 북극인가 보다. 그치? 아니 그런데 그쪽 젊은 분들은 어느 회사 다니길래 그렇게 멋진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그럼 그쪽도 현애니? 어쩐지 내 소시적 얘기하는 것 같더니 일로 들어오세요. 같이 합석합시다. 내가 오늘 술값 낼게. 얼른 들어오래니까. 야 후배들을 여기서 다 만나네. 빨리 오래니까. 지금은 컴퓨터나 있지. 옛날엔 컴퓨터 없이 손으로 다 설계를 했다니까. 야 그때 정말 힘들었어. 재밌기도 하고. 내가 옛날 사진 한번 보여줘 봐봐. 보여주세요. 자 봐봐. 야 이 사람들 지금 있는지 몰라. 이때 아직 젊었을 때 얼마나 일 열심히 했는데. 현대 엔지니어링의 50년을 정의한다면 한마디로 뜨거운 열정과 도전의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1974년 고 정주영 선대 회장께서 엔지니어링 기술 육성을 통해 그룹 성장과 국가기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 종합기술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현대 엔지니어링이 탄생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정부가 추진한 경제개발 정책은 우리 사회의 각종 산업시설 및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졌으며 엔지니어링 산업이 태동하고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링에 대한 개념조차 없고 해외 선진 기술을 온몸으로 부딪혀 배우고 익혀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했죠. 창립 당시에 인계 다목적댐 상세 설계를 시작으로 평택과 삼천포 화력발전소 설계, 현대 월뱅크 6만 배럴과 20만 배럴 정류시설과 현대 석유화학 컴플렉스의 상세 설계를 수행하며 엔지니어링 기술 자립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해외 선진사의 기술과 감지를 통해 사업을 수행해 오다가 독자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죠. 이후 우리는 많은 국가산업기반시설공사와 플랜트공사를 수행하였고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발전을 이끄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각종 시설을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이름으로 하나하나 세워봤습니다. (1990년대) 당시 해외 선진 엔지니어링 회사들의 주요 사업 영역은 전부 EPC였습니다. 따라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세계 건설 시장을 선도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EPC사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세계 굴지의 엔지니어링 회사를 만들어 가면서 비전은 세웠지만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그 내부 직원들도 EPC사로의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선진 엔지니어링사와의 컨소시엄 영업 전략을 수립하여 우수한 해외 엔지니어링사를 방문하였고 발주처를 직접 설득해 나가는 입찰 참여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본부장들과 한 달에 4번 정도는 해외 출장을 다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EPC 추진 배경은 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그리고 회사를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PC사로의 전환을 발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한 회사는 이후 대부분의 건설 기업이 경쟁이 심화된 중동 시장에 주목할 때 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는 미지의 땅, 중앙아시아를 새로운 기회의 터전으로 보고 도전했습니다. 당시 우리 회사는 EPC 사업 비중을 확대해서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했고 2010년 글로벌 경제 위기 속 모든 건설사들이 어려울 때 우리 회사는 국내 건설사들의 불모지였던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역대 최대인 1조 규모의 가스 타랑 설비, 3조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및 정유시설 공사를 잇따라 수주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진출하여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현대자동차 그룹으로의 편입과 2014년 현대 엠코와의 합병은 우리 회사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또 한 번의 큰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현대 엠코가 그간 그룹의 국내외 핵심 생산시설과 첨단 연구시설, 주택공사 등을 수행하며 쌓은 우리의 시공 역량은 현대 엔지니어링의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한탄한 한 축이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편입을 통해 브랜드 파워가 생겼고 현대 앵코와의 합병으로 건축과 인프라 산업, 더 나아가 자산 관리 분야 사업까지 확장하면서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했죠. 전 세계 각지 완성차 공장, 일관 제철소 등을 빠른 시간 내에 그것도 완벽하게 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만의 기술, 시공 경험,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주택 사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05년 자체 브랜드인 앵코타운으로 첫 발을 내디딘 이후 분양 완판 신화를 써내려갔고 업계의 주목도 단숨에 받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의 경험과 기술이 지금의 현대 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브랜드 파워에 기여했고 현대 테라 타워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브랜드 파워와 현대 엠코가 가진 주택사업 시공 역량을 등에 업은 우리 회사는 마침내 다양한 분야로 업력을 확장하며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런 우리 회사만의 유일함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스마트한 기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접목하거나 각종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 현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IoT 센서와 자동화 로봇을 각 현장에 도입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동시에 생산성 극대화에도 좋은 결실을 맺고 있는데요. 이렇게 과거에도 지금도 스마트 기술을 향한 건실한 노력이 우리만의 유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스스페이스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로젝트 초기부터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어서 예측하여 준비가 가능하고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뿐 아니라 자연스레 데이터 축적까지 할 수 있는 식스스페이스 시스템이 우리 회사의 유일함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험이 아닐까요? 건설업은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은 전수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니죠. 그 경험이 좋든 나쁘든 어떤 형태로든 배움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 회사가 지난 50년의 시간 동안 축적해온 값진 성공 경험이 우리만의 성공 DNA가 되었고 성장과 발전의 열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0년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은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개척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앞으로 50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회사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동화 전략의 전초기지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완성차 공장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기술과 시공 역량을 필요로 하는 미래 신사업이죠.
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건설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인간과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신기술들을 통해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갖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지난 50년간 에너지 분야의 오랜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소, 소형 원자로, 이산화탄소와 폐기물 자원화 등 미래 핵심 기술이 적용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진출하여 국내 국외에서 값진 성과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디벨로퍼로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2022년부터 전기차 충전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최근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과 우리의 브랜드와 기술이 깃든 전기차 충전 사업의 시너지가 매우 기대됩니다.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관점에 있어서도 글로벌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 경영을 이루어내는 것이 앞으로의 50년 미래를 열어가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현대 엔지니어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대 엔지니어링을 만든 건 바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회사의 이름이기도 한 엔지니어링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링이란 인간의 편리와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학 기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생산품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제안하고 실현시키는 사람들인 거죠. 엔지니어링 본연의 뜻과 역할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사회적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공공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껏 이루어온 다양한 프로젝트는 단순히 설계와 시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기반,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건강을 우리의 손으로 만든다는 공공성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뜨거운 열정으로 50년 전에도 지금도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개척자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50년을 넘어 100년 기업을 향해 현대 엔지니어링이 다시 한번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비교 불가 기술력으로 세계 1등을 향해 남다른 도전과 최고의 엔지니어를 향해 스마트한 기술로 세상을 밝게 비추겠습니다. 책임감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사랑과 환경을 위하는 사람.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직원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현재의 역경과 어려움은 앞으로 본인에게 커다란 자산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잘 극복하시라고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참에 저를 기억하는 모든 임직원께 안부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몇 명이나 남아있는지 또한 지금 직책도 모르지만 국내 시공능력평가 사유에서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으리라 생각되어 기쁩니다. 모두가 조금 더 정진하여 현대 엔지니어링이 국내 건설 산업의 새로운 리더가 되는데 더 큰 역할을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거의 지금 한 50년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그 중에 가장 제가 사랑하는,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에 근무하면서 항상 제가 꼭 우리 자식을 키우는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공부 잘하는 자식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항상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한, 현대 엔지니어링이 잘 되기를 굉장히 깊이 응원하고 또 항상 그 깊이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 엔지니어링 직원들을 모두를 너무 사랑합니다. 예,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